자영업은 40년,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종업원 생활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50년이라는 시간을 한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죠. 항상 뭐 위기가 왔을 때도 위기는 곧 뭐 기회다, 그런 마인드하고 일단 열심히 하는 거를 전제로 했는데,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았겠죠. 근데 지금은 열심히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게, 소위 이제 이런 교훈들이 있죠. 부자는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정이 됐는데, 그때 당시는 정보의 한계, 그다음에 체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와닿지는 못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충분히 와닿고 공감도 가고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게, 제가 오랜 세월 자영업을 하고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때 얻은 부하고 지금 부동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갖고 있는 부는 비교가 사실 안 되는 이유가, 이 부동산은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가 월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날짜로 따져요. 예를 들어서 30채가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, 다른 사람들이 직장인이라든가 셀러리맨인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을 받지만은,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월급이 들어와요. 왜냐하면 월세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띵동 울릴 때마다의 돈인데, 자고 나면은 들어오기도 하고 일하다 보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다른 일 보고 나면 들어와 있는데, 자영업은 기반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손을 떼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 인생의 종점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왜 그러면 20대나 30대, 40대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했을까? 아니면 거기에 접근을 못했을까? 그러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종잣돈이겠죠. 자본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,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목표 설정이 됐을 때 사실 방법론을 잘 모르더라고요. 지금부터 한 30년 전 같은 경우는 정보에 부재도 많고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제한성이 컸었어요. 무엇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며 누가 나를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제한성이 있다 보니까, 강연을 듣고 뭐 강좌를 듣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걸려서 들은 내용이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동영상이나 뭐 유튜브 이런 강좌 한 뭐 5분짜리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, 너무 정보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의외 그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, 요즘 젊은 세대나 목적을 가진 분들이 그 계통으로 성공을 하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적의식이 제일 강해야 되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. 스포츠 선수도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밑에 고난과 고행과 노력이 깔렸는데, 이 부를 창출한다는 건 사실 행운이 아니거든요. 헬스장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헬스장에 등록한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 등록을 했다. 그럼 1년 후에는 남아있는 회원이 5% 남짓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100명이 등록했을 때 95명은 어디로 갔느냐?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. 뭐 힘들어서, 바빠져서, 뭐 아파서, 이렇게 해서 이유가 생겨 탈락이 되고, 나머지 5%가 생존해 있지만 그 5%도 또 1년이 지나면 약 3%로 줄어요. 근데 그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, 우리나라의 상위권 부자, 소위 말해서 20억 순수 자산을 가지면은 5%권에 들어가요. 그 이상이 되면은 또 얼마가 되면 3%로 들어가요.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가난을 깨는 방법은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, 그 과정을 제가 겪어보니까 또 이런 면이 보이더라고요. 그럼 과연 고통은 싫고 결과는 다른데,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고통을 이겨나는 방법은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게, 고통에다가 당근을 주는 거예요. 보상을 해주는데,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등록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한 달을 내가 채웠다. 그러면 나한테 보상을 해줄 때 좋은 음식점 아니면 좋은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 충분히 먹게 하고 놀러도 가게 하고 휴식을 준 다음에 다시 한 달을 시작한다 그러면은, 나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도 충만이 되지만은, 또 거기서 생기는 게 다음 한 달이라는 게 기다리다 보면 또 열심히 해서 그런 식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, 어떻게 보면 당근을 가미하는 거, 이런 식으로 하는데, 그 법칙은 단순 논리를 자기화시키면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예전에 세계 챔피언, 동양 챔피언 이런 복서들이 나올 때 거기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. 헝그리 복서라고 그랬어요. 배부르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절박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가 사실 잘 안 나와요. 근데 먹을 거 못 먹고 형편상 어렵고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그거를 이 악물고 이겨내서 성장을 했듯이, 지금은 목적의식이 강한 분, 내가 이걸 꼭 이뤄야 되겠다라는 집념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돼요. 하는데, 이제 포기를 하다 보니까, 그러듯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그러면은 안 해야 될 이유가 적어도 50가지 나와요. 그래서 절박함을 내재해야 되지 않을까.
서울에서 산 지가 50년이 넘었죠. 한 5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서울 인천이죠, 말하자면. 현재는 논산. 지금 귀촌한 지가 18년인데 예전에 우리가 서울에서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요. 서울을 떠난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. 그리고 지연, 학연 모든 연관성이 이런 출생지에 있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를 내려가게 되면 꼭 외국으로 이민 가는 그런 기분 정도의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했죠. 말하자면 기회를 만들어서 부부 동반 식사도 자리를 만들고 애경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또 사무실 일부러라도 들려서 명절 때 선물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성향, 포인트, 그리고 핵심을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답을 준 건 아닌데 역시 그 기운은 오더라고요. 아, 저분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. 그리고 생활 패턴이나 자세가 우리가 몰랐던 걸 갖고 계시는구나. 그랬을 때 사실을 다 얘기를 했죠. 내가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면은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부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. 그랬을 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혼자 많이 연구를 했고, 그리고 일단 부자가 들어간 책은 다 섭렵을 했죠. 뭐 부자, 부동산, 부자의 설계라든가. 그래서 한 도서관을 싹 다 보다 보니까 한 500권 정도가 거기 연관 도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읽고 해서 그거를 최대한 소화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의식이 고취되니까 소위 말해서 용수철이 꽉 눌렸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듯이 자신감도 올라오지만 이제 좀 저돌적으로 실행을 해서 뭐 최초에는 자본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능력도 그랬었고 시야도 거기가 안 됐지만은 그걸 계기로 시작을 해서 한 채가 바로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됐을 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이런 거를 바로 또 적금화한 거죠. 그래서 그 적금을 들으면은 또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돈, 그 다음에 적금이 만기가 돼서 타는 돈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조금씩 굴리다 보니까 한 두 채가 뭐 세 채, 네 채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자전거를 탈 때의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. 페달을 막 열심히 밟아도 속도는 잘 안 나가고 힘이 들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가속도도 붙고 가속도가 붙는 만큼 상쾌한 바람이나 이렇게 좋은 경치를 느낄 수 있듯이 거기서 에너지가 오더라고요. 아, 이걸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입도 들어오지만 이걸로 또 새로운 적금도 창출이 되고 통장 개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비보다는 모으는 즐거움이 굉장한 에너지를 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?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위 말하는 자금을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? 근데 평상시에는 늘 그게 그거고 그 틀이었는데 시야가 떠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금원이 보이더라고요. 가용 자산 중에서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정리를 한다든가 가령 집을 내 나름대로의 큰 자산인 걸 깔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. 그럼 집도 과감하게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전략을 하나 차원에서 작은 거로 옮겨서 나머지 여유 자금 만들어서 또 재투자하자. 이러다 보니까 굴러갈 때 마치 그 눈사람 만드는 스노우볼이 작지만은 점점 굴러가다 보면 급속도로 커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이제 빨려 들어오다 보니까 평소에 못 느끼던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의 상승세구나.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그냥 공식으로는 아니었는데 결과로는 훨씬 더 가속도도 붙고 결과도 커지고 소위 말하는 덩어리가 커지니까 부산물이 많이 생기더라. 이제 그런 결론이 났죠. 1,000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 놓고 그게 경험이 없이 1,000만 원을 벌 때는 상당히 소중하고 크고 지금은 뒤돌아서서 과거를 봤을 때 1,000만 원은 방법이 이미 보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그 시점이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1,000만 원을 일단 한 5등분 해요. 2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일단 내가 이거를 어떤 정보를 살 것이냐. 강연이라는 그거를 매개체를 찾아서 유튜브도 유료 구독을 해보고 또 누가 어떤 강연회가 있다 그러면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런 강연료로 거기다 무조건 집중적으로 하고 또 200만 원은 뭘 하느냐. 어떤 아파트나 내가 목표한 임장을 한번 해보자. 임장이라는 거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관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목적을 분리를 해서 나중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도약하기도 좋지만은 이 1,0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힘든 게 1,0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사요. 근데 수익이 안 나고
묶여버리면 그 다음은 또 1,000만 원 모을 때까지 얼마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제일 싼 거는 600만 원 붙어 있더라고요. 그거는 예외가 되고 적어도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대부터는 투자가 돼요. 2천 얼마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바로 월세 소득이 나오는데 2천 몇백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쁘냐? 안 그래요. 1인 2인 가구가 살기 좋은데 다만 지역에 제한된 거죠. 예를 들어서 익산의 모 아파트가 아무리 싸고 좋아도 내가 싸고 좋다고 거기다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누가 살아야 되느냐? 그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랬을 때 가령 한 2,5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? 보증금 200에 월세가 20 몇만 원은 나와요. 적게 잡아도 22만 원 나온다고 치면은 22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은 벌써 한 26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. 2,300만 원 투자한 거겠죠. 2,300만 원 투자해서 2,600만 원이 10%가 넘어갔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거 돈 20 몇만 원 벌자고 그걸 투자를 하느냐. 내가 본 거지가 여기인데 거기까지 가냐.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생각하냐 그 이상을 생각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누구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보수도 일도 하고 누구는 내 돈을 내가면서까지 뭐를 배우는데 이거 투자해서 종잣돈이 되고 씨앗이 된다 그러면 한 채면은 22만 원이지만은 내가 1억만 모으면 5채를 사면은 월급을 받는 월급 말고 5번을 더 받으면은 삶이 느낌이 달라요. 보이는 게 다르고 또 앞으로 나가는 그 진행형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. 사람은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구조가 물가가 비싸다 그러지만은 제가 판단해 보면요. 1인 2인이 살 때 7, 8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살아요. 물론 주거비 예외는 있어요. 그래서 출발점에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왜 좋으냐? 재투자가 나를 과소비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니까. 20대는 앞만 보고 사니라고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았고 30, 40대는 애들 키우고 뭐 가정 꾸리고 목표 달성하니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은 비로소 뒤가 돌아 보여지는데 20대의 아쉬움이라는 거는 조금 더 정보에 욕심을 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지름길이 많았는데 지름길을 내가 찾지를 못했구나. 근데 뭐 지름길이라 그래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은 20대는 사실 그게 뭐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나중에 인생의 어떤 자산이 되지 않나 그러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스치잖아요. 근데 결국은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. 생선 싼 종이에는 나중에 생선 냄새가 배요. 비누 싼 종이에는 비누 냄새가 배요. 20대, 30대에 좋은 사람과 좋은 교류를 많이 하면은 그 자양분이 40대, 50대, 60대에도 향기로운 인생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지 않나라는 건데 뭐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표 성취도 중요한 건데 사람은 살아보면서 가장 여유롭고 너그러운 게 뭐냐면요. 자기 내면이 충만해질 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향기로워지고 가치가 생기는데 가질 걸 가져도 비참한 사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인생보다는 좋은 지인들을 만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그거를 모태로 해서 쭉 인생을 끌어나간다 그러면은 좀 더 따뜻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.